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는 장기 투자, 전세 없다 생각하고 매수 가격 결정하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아파트는 장기 투자라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 단타 투자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이 꽤 많았죠. 자, 과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과거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위의 그림은 도시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아시겠지만 아파트고 재건축 호재가 있는 재건축 물건이죠. 자, 그린벨트부터 보면은 일단 그린벨트 투자의 정석은 최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땅만 사놓고 보상비 받으면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데, 자, 옛날에는 이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자, 한참 옛날에 그린벨트 땅을 사놓고 도시가 계속 커지니까 그린벨트조차도 땅값이 오르죠. 자, 그래서 매수는 5억에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보니까 보상금만 30억을 받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그린벨트 사서 이 안에 들어가서 거주까지 했다면 100억도 받는 거죠. 주택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면은 보상금 100억까지도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투자로 일단 땅만 사놓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사놓은 5억에 사놓은 그 그린벨트가 나중에 보상을 30억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재건축 물건, 요즘이야 지금 용적률, 용도 지역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았죠. 자, 그래서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가면은 재건축 물건 매수 5억에 해놓고 분양권 10억에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그린벨트 5억에 사서 30억. 자, 5 곱하기 6을 해야지 30이 나오죠. 자, 그리고 매수 5억에 분양권 10억. 2를 곱하면 10억이 나옵니다. 자, 수익은 그린벨트 샀을 때 더 커 보이지만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린벨트 25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물건 타이밍 잘 맞춰서 2년 투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벨트는 1년에 1억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재건축 아파트는 1년에 2억 5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 제가 장기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것은 앞으로 이렇다는 이야기이고, 예전에는 단타 재미가 있었죠. 그것은 일단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랐고, 자, 그리고 그런 만큼 저렴한 물건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자, 그리고 지금은 요게 좀 안 되는 것이 재건축 물건 오히려 더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재건축 물건 중에서 돈 되는 재건축 물건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슬슬 본론으로 넘어가면은, 자, 장기 투자라고 제가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전에는 아파트 사서 2년 지나서 팔면 좋았죠. 특히나 무주택자가 집 한 채 투자해서 2년 보유했다가 팔면은 아무리 크게 올라도 거의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자, 정말 투자하기 좋았습니다. 그때는 불이익이 많았고, 그래서 단타도 가능했고, 무엇보다도 여건이 좋았습니다. 상황이 좋았죠. 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상황도 안 좋아졌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었죠. 이제는 재건축이 어떤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각도로 부동산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매수자가 깨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매수자가 지금 샀을 때 또 2년 있다가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2년 있다가 또 그 물건을 또 받아줄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연장 생각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내가 물건을 샀을 때 나중에 10년에서 30년 후에 이 물건을 받아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가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매수자가 이제 길게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타가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이라는 겁니다. 자, 뻔한 어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이제 단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자, 아파트로 단타하기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1번 아파트도 장기 투자라고 했는데, 자,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과거는 보유세가 일단 낮았습니다. 보유세가 낮았고 지금도 낮죠. 임대소득세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인구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묻지마 투자 성공 여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상황이 좋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미래는 지금 보유세 정상화가 예상됩니다. 자,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낮은 보유세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선진국 되었고, 이제 모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선진국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다른 나라 수준으로의 보유세는 부과를 해야 정상인 것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올라갈 겁니다. 지금 보유세 수준에서 더 낮아질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고 앞으로 보유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소득세가 이제 일반화가 되면 다주택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거기에다가 인구까지 감소를 하면은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아파트, 주택 측면에서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정밀한 배팅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겁니다. 이미 왔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30년 시나리오는 필수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30년 시나리오 생각해보고 물건을 구매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도 장기 투자 해야 되는 시기가 이미 온 거죠. 이미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전세 없다 생각하고 라고 했는데 그 전에 현재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미국은 금리를 계속 들어 올립니다. 자, 그래도 미국은 까딱없죠. 자, 고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요것이 고의라면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공격하는 거죠. 자, 중국도 힘들어 하지만 그 옆에 유탄을 맞고, 자, 폭탄이 아니라 폭탄의 그 파편을 맞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자,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 해야만 하는가? 자, 보면은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 자, 정상적인 시장을 보면은 그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 수익률 플러스 용적률 여유 플러스 개발 호재 빼기 악재, 자, 요걸로 해서 대략적으로 그 매매 가격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다른 게 없다면, 다른 요소가 없다면 임대 수익률만 보면은 대략 매매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까지 안 되어 왔던 이유가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세 지렛대가 엄청나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2배짜리 물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레버리지죠. 자,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 부동산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배짜리 투자. 자, 그래서 영향을 2배로 받습니다. 자, 금리가 내려가면은 다른 나라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도 2배로 집값이 오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코로나 때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그때 당시 제로금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로금리가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전세가 뭐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상관이 없죠. 자, 어차피 이자 안 내는데 전세의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갈지도 모른다. 자, 이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주택이 쉽게 올랐죠. 자, 전세가 5억 하던 게 10억 가고, 자, 10억이 이제 20억 간다. 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20억 하던 게 30억 가고, 30억 하던 게 40억 간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몇 건 거래 없이 마구마구 올랐었죠.
자, 그런데 지금 금리를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들어 올립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 지뢰 때 마이너스로 지금 2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세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이겠지요. 자, 그래서 이번 전세는 없다. 자,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립니다. 전세제도 없다. 그러면 1배짜리 투자입니다. 자, 전세제도 있다. 그러면 2배짜리 투자입니다. 레버리지죠. 자, 전세제도가 살아있다면 국가가 주택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장려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금리 조정으로 시장 교란 얼마든지 가능한 국가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이야 우리나라 미국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작정하고 안 건드려서 지금은 안전한데, 만약에 나중에 사이가 나빠진다. 자, 그러면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금리를 들어 올려버리고, 자, 그러고 나서 투자 금액까지 싹 빼가 버리면, 자, 그러면 국가가 맛이 가는 거죠. 자, 완전히 국가를 한 방에 맛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국가로 남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 그러니까 매국노가 집권하지 않는 이상, 자, 정치권이 매국노가 아닌 이상 전세제도 소멸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겁니다. 자, 여든 야든, 자, 아무리 우리가 욕을 해도, 자, 나라를 팔아먹을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자,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약간만 정상적인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 그러면 전세제도 소멸되는 방향으로 아마 정책을 펼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는 없어집니다. 자, 요게 제일 강력한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전세가 없어지는 두 번째 이유. 자, 우리나라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이익 극대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 시장을 보면은 앞으로 보유세를 더 내릴 수가 없습니다. 보유세를 더 내릴 수가 없고, 종부세는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고, 자, 그거 인별로 쪼개면은 보유세, 종부세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보유세는 우리나라 정말 낮은데 더 낮출 수가 없고, 자, 그러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고, 임대소득세도 이제 과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점점 이것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인구까지 줄어드니까 시장이 안 좋죠. 자, 시장이 안 좋은 이런 여건 하에서, 마구마구 오르지 않는 이런 여건 하에서, 자, 그러면 투자가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자,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더 커야 정상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보유세를 내기 때문에, 자, 거주의 기쁨은 전세 사는 사람이 다 누리고, 세금은 그 집주인이 내고, 자, 그런데 집이 마구마구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자,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싼 것이 정상입니다. 자, 만약에 보유세를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는 이상 전세제도가 살아남기 힘들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 되면서, 자, 그게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그 인구 감소가 그걸 굉장히 앞당길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자, 그러면 전세가라는 것 자체는 매매가보다도 더 커야 되는데, 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전세는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세가, 나중에 그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세라는 제도가 사라지면 요런 모양입니다. 자, 지금 아파트 시장에 달러가 8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가 없다. 자, 그러면 달러가 4개가 사라집니다. 자, 어떤 시장에 돈이 빠지는데 그 시장의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죠. 자,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정상화된 시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시장에서, 자, 전세 없는 시장에서, 자, 전세가 없으면 매수 가격, 매매 가격 떨어지는 것은 정상인데, 자,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적정 매매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4번 전세 없는 시장 매수 가격. 자, 첫 번째로
시중금리 0%를 가정하겠습니다. 시중금리 0%. 자, 그때 적정 임대 수익률은 3%라고 봅니다. 자, 일단 3% 중에서 1%는 선진국 수준의 정상적인 보유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 1%가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1%, 요것은 임대소득세, 그리고 복비, 공실기간 관리비, 자, 그리고 비구조적 수리비, 보일러, 도배장판 이런 것들, 자, 그런 수리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1%가 추가로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또 1%, 요것은 재건축, 리모델링, 적립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종의 구조적 수리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건물이 감가상각되면서 맛이 가죠. 그 맛간 건물을 새 건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수리하기 위한 비용, 자, 그래서 1%는 확보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중금리가 0%니까 최소한 임대수익률 3%는 확보돼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적정 임대수익률이 산정이 되는데, 자, 이 산식은 3% 플러스 시중금리, 자, 요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 임대수익률 5% 안 넘으면 사지 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데에는 자, 요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보유세 상승분도 1% 정도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금리 하락분, 자, 금리 하락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저성장 시대니까 시중금리가 3%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자, 지금은 5%, 6% 가는 분위기지만, 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시중금리 3%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3% 플러스 3% 하면 6%인데, 자, 제가 마이너스 1% 해준 부분은 1% 수준의 지가 상승은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1% 수준의 지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파트는 건물 플러스 땅인데, 건물 플러스 땅이 1% 수준 상승한다는 것은 아파트 땅은 2% 정도 상승해 줘야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지가 상승분까지 다 반영했을 때 장기적으로 5%는 넘어야지 아파트를 살 의미가 있다. 임대 수익률 5%가 넘어야지 아파트 사는 의미가 있다. 자, 요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금리가 5%, 6%, 7% 간다. 자, 그러면 임대 수익률 6%, 7%, 8% 나와야 정상일 겁니다. 자, 그러나 저성장 시대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좀 내려갈 것이고, 자, 그러면 그때 임대 수익률 5%가 어떻게 보면 정상이다. 자, 요렇기 때문에 지금 택도 없죠. 지금 아파트 임대 수익률 5% 나오는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는 당분간 거들떠 보지도 마라. 자,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아파트 앞으로는 장기 투자해야 되고, 전세 없다 생각하고 매수 가격을 굉장히 빡빡하게 검토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